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녹음해서 메이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하리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미아오의 안나 패션쇼 메이크업을 보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안나님 메이크업을 커버하는 영상이 아니라 메이크업을 제 얼굴에 얹어보는 그런 영상이니까 안나님과 얼굴이 똑같게 진행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도 최대한 그 메이크업을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참고한 메이크업 사진은 이 사진인데 다른 유명했던 메이크업 사진에는 조명이 많이 보여서 메이크업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참고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르고 있는 베이스는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플레이 101 바이 에뛰드 레이어드 쿠션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쿠션을 발랐을 때는 겨울이었어서 피부가 진짜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성용으로 나온 쿠션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르고 있는 컬러는 23호 컬러입니다. 베이스 자체가 광이 좀 있는 제품이고요. 지성용으로 나왔지만 윤광이 살짝 보이는 정도라서 부담스러운 광은 아닙니다. 얇게 바르면 나쁘진 않고 레이어링하면 두껍게 무너지니까 좀 주의를 하시길 바랄게요. 23호를 발랐는데도 첫 터치에는 어둡지 않고 차분하게 안착이 되는 쿠션입니다. 컨실러는 더샘 팟 컨실러 써줄 거고요. 제가 커버할 부위가 많진 않지만 눈밑이 좀 꺼져있는 경향이 있어서 눈밑을 꼭 커버를 해주고 지나가고 있고요. 볼에 이마에 이렇게 트러블 흔적이 있는 부분만 초록색 컨실러로 가려주고 지나갈게요. 눈밑을 꼼꼼하게 다 커버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렸을 때 톡톡톡 옆면으로 두들겨서 밀착시켜줍니다. 브러쉬 정보가 따로 안 적혀있는 거는 제가 증정으로 받은 제품들이 많아서 적을 수가 없고요. 저 제품도 한스킨에서 받았던 컨실러 브러쉬입니다. 모든 잡티를 완벽하게 커버한다기보단 어느 정도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만 살짝 지나가주는 정도로 커버하고 있고요. 안나님 메이크업 보면 대부분 광이 많이 도는 베이스를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광을 하이라이터로 살려주고 파우더로 좀 눌러주는 베이스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어바웃톤 팩트 저 파우더가 상당히 커버력이 높고 1호 페어는 엄청 밝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 얼굴에 양감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중심 쪽으로 눌러줬고요. 그리고 저걸 퍼프 그대로 쓰면 얼굴이 엄청 건조하게 눌러집니다. 하얗게 분칠한 것처럼 뜨니까 브러쉬를 사용해서 양을 조절해가면서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 브러쉬는 제가 파우더 할 때 엄청 많이 쓰는 브러쉬인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던 브러쉬예요. 염소모라서 엄청 부드럽고 파우더도 뭉치지 않게 잘 발립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세트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한번 써보세요. 진짜 좋아요. 얼굴 안쪽 부분을 어바웃톤으로 양감을 주었으면 외곽 부분은 다른 제품으로 파우더를 써줄 건데요. 도구는 피카소 글래지오니 제품을 썼고 파우더는 투슬래시4 저 휴대용으로 나온 파우더인데 저는 그냥 집에서 씁니다. 외출했을 때 파우더로 얼굴 잘 안 누르거든요. 건성 피부는 파우더 잘못 쓰면은 밖에서 기름이 올라와도 얼굴이 다 뜨기 때문에 파우더를 쓰기보다는 이제 카페 티슈나 그냥 얇은 티슈, 기름 종이 같은 걸로 얼굴을 한 번씩 기름 걷어주는 걸로만 해도 충분히 얼굴 뽀송해지니까 파우더를 굳이 밖에서 쓰지 마세요. 얼굴 안쪽을 이미 파우더로 좀 눌러놓은 상태라 저렇게 브러쉬로 쓸어주듯이 해도 얼굴 베이스가 뜨거나 뭉치지 않는 상태고요. 제가 엄청 얇게 여러 번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막 여러 번 지나가도 얼굴이 엄청 버석하게 파우더리해지진 않죠. 쉐딩을 엄청 빡세게 할 거기 때문에 외곽 부분도 꼼꼼하게 파우더를 해주고 있습니다. 섀도우는 클리오에서 다시 출시한 치즈 냥이 팔레트를 사용할 건데 코랄 느낌을 많이 내기 위해서 위에 베이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저 지금 녹음 시작한 걸 좀 후회 중인데 제가 대본 없이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 미리 편집해 놓은 화면을 보면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눈 베이스를 한 번 이렇게 바로 쓱 지나가고 색깔을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여러 번 많이 올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발색은 생각보다 진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가 진짜 실물과 거의 똑같을 정도로 색감을 잘 잡아주는 카메라인데 지금 보이는 색감이 딱 저 컬러죠. 그리고 제가 보통 원래는 색깔을 섞어 쓰지 않는데 오늘은 좀 색깔을 많이 섞어 써서 하단에다가 이제 어떤 컬러를 썼는지 제품명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눈 위에 컬러를 많이 안 올린 것 같아서 언더 쪽에도 음영을 주면서 같이 색깔을 가져가려고 했고요. 삼각존 쪽에 엄청 브라운하면서 레드빛이 도는 컬러를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참고한 사진에는 엄청 쨍하고 채도가 높게 나왔는데 유명한 사진에는 굉장히 멀멀한 느낌의 연한 메이크업처럼 나와서 그것도 좀 같이 참고를 해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이제 언더 애교살을 그려주고 있는데 저 삐아 제품이 앞에 부분이 잘 안 쓰면 굳더라고요. 그래서 휴지로 좀 긁어서 써줘야 잘 나오고요. 안 그러면 눈 밑에 주름 쫙 가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평소에 눈 밑에 주름 끼는 거를 싫어해서 저렇게 컨실러 펜슬로 애교살을 그리지는 않는데 요즘 제가 쓰는 방법을 계속 쓰니까 애교살에 끼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나님 눈 모양이 제 눈 모양이랑 너무 달라서 애교살로 눈 모양을 살짝 변경해주듯이 그렸고요. 그리고 점막을 채웠는데 이때 제가 좀 점막 아이라이너에 좀 맛이 들렸습니다. 제가 눈이 이렇게 뒤집혀서 점막이 보이는 눈이 아닌데 이 메이크업에는 점막부터 이렇게 눈을 채우는 게 엄청 포인트더라고요. 그리고 언더 앞머리 쪽에도 브라운이 가미된 라이너로 이렇게 좀 채워줬어요. 근데 제가 속눈썹이 엄청 빽빽하게 있다 보니까 그 해당 부분을 라이너로 채우게 되면 눈이 엄청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좀 최대한 안 답답해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이라이너가 제 기준에서는 가장 안 번지는 라이너라서 사용을 했고요. 만약에 펜슬 라이너 중에 진짜 안 번진다 하는 애 있으면 저 좀 추천해주세요. 점막에 바르는데 무조건 다 번지더라고요. 그리고 애교살에 저렇게 좀 포근한 느낌이 드는 컬러로 약간 핑크빛이 도는 코랄 그 컬러로 좀 덮어줬는데요. 그렇게 해야 더 뽀용하게 애교살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언더라인을 그리다 보니까 저 부분을 계속 수정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1차적으로 깔아준다, 애교살이 여기 있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이 여러 겹 발랐습니다. 그리고 팔레트 안에 있는 가장 어두운 컬러로 삼각존이랑 이제 그림자를 그려줄 건데 언더에 그렸던 아이라이너를 조금 풀어주듯이 옆으로 밀면서 그려줬어요. 저 부분을 안 풀면 엄청나게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꼭 풀어줘야 합니다. 삼각존에 안나님이 쓰신 컬러는 좀 벽돌 색깔의 브라운이 가미된 컬러였는데 이 팔레트가 워낙 연하게 나온 팔레트다 보니까 벽돌 색깔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팔레트 안에 붉은기는 없지만 가장 진한 컬러로 음영감을 주듯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애교살 그릴 때는 쓰던 브러쉬로 그리긴 했지만 저는 앞에 꼭 티슈를 놓고 브러쉬를 덜어서 쓰기 때문에 양을 조절하고 올린 거고요. 이제 애교살이랑 아이라인 그리다가 눈밑 다크서클처럼 표현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컨실러 브러쉬로 쓸듯이 지나가줬어요. 제가 점막 채우는 걸 진짜 안 하는데 이게 채우고 안 채우고의 메이크업 완성도가 너무 차이 나서 오늘은 꼼꼼하게 채워줬습니다. 저렇게 얇은 아이라이너를 쓸 때는 앞부분이 엄청 잘 뭉개져서 이렇게 아이라인 나오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아이라이너가 잘 묻어요. 그거를 티슈로 계속 닦아주면서 써야 더 깨끗하고 또렷한 아이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꼬리 부분도 살짝 빼줬고 이제 그 뒷부분은 젤테일로 연장을 해주면서 덮어줄 거예요. 이제 안나원님은 꼬리를 좀 더 길게 뺀 아이라인 형태였는데 저는 꼬리를 많이 길게 빼면 눈 모양 자체가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서 꼬리는 많이 안 뺐습니다. 그리고 점막 라인 그릴 때 여러분은 유분 한 번씩 제거하고 그리는 걸 추천드려요. 저 때 아이라인 너무 안 그려져서 눈에 자극이 너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더라고요. 꼭
면봉이나 이런 파우더로 살짝 지나가주듯이 닦아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꼬리 부분도 살짝 저렇게 망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렇게 마이크로 면봉으로 수정을 해주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펜슬 라이너의 장점이 블렌딩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 점을 활용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분? 저걸 뭐라고 그러더라?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저 젤테일을 이용을 해서 젤테일이 아니네요. 제가 아이섀도우를 젤테일이랑 같이 아이라인용으로 묶어놨는데 저건 섀도우 제품이고 테무에서 산 아이라인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제 끝을 좀 날렵하게 빼주려고 했는데 저 브러쉬 그닥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약간 부드러운 느낌? 무광의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팔레트에 있는 연한 컬러로 다시 위를 덮어주듯이 블렌딩을 했습니다. 제가 그린 라인보다 안나님이 더 두껍고 진하게 아이라인을 그리시긴 했는데 저는 이제 사진에 찍히는 메이크업은 아니다 보니까 좀 이제 실제로 보였을 때 더 그 느낌이 살게끔 하려고 했어요. 어쨌든 저 팔레트가 워낙 연한 컬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가장 진한 컬러를 써도 진하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언더에 발랐던 라이너가 점점 번져서 컨실러로 수정을 했고 애교살에 덮었던 컬러를 다시 한번 묻혀서 다시 오동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쓰신 컬러는 제가 올린 컬러보다 더 진한 핑크 코랄 컬러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면 아이 메이크업이 너무 진해지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일 때 좀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서 연한 컬러를 사용했고 마스카라는 롬앤에서 나온 폭스 래쉬 마스카라를 사용했어요. 안나님은 속눈썹을 이제 뿌리 부분에 가장 블랙인 컬러를 쓰고 속눈썹을 붙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눈썹을 붙이기에는 지금 속눈썹 펌을 좀 한 지가 좀 돼서 막 꺾이고 또 길이감 자체가 좀 긴 상태였기 때문에 속눈썹을 추가로 붙이진 않고 원래 속눈썹에서 뿌리 부분을 좀 많이 발라서 점막이 더 두툼해 보이는 느낌이 들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더도 마스카라를 하셨길래 언더에도 마스카라를 발랐는데 제가 언더 마스카라를 바르면 속눈썹이 진짜 거미다리처럼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속눈썹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데기로 열을 주면서 모양을 고정하면서 또 이제 원래 발랐던 마스카라를 조금 걷어내줬는데 길이감 자체가 안나님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모양이 원하는 대로 안 잡히더라고요. 이제 속눈썹 고데기로 대충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는 집게로 추가적으로 고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속눈썹 펌의 단점인 속눈썹 꺾임이 있어서 고데기로 꼼꼼하게 모양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잡아준 뒤에 열을 식히면서 모양을 잡는 거예요. 저렇게 모양이 안 잡아서 좀 열받았어요. 집게에 이제 열을 달궈서 이 속눈썹의 결을 잡아줄 건데요. 저걸 하실 때는 뜨거우니까 꼭 조심하시고요. 속눈썹을 마스카라를 묻힌 상태에서 해야 모양이 잡히니까 그냥 일반 속눈썹에는 비추하고요. 마스카라를 꼭 묻힌 상태에서 저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뭉친 부분을 약간 풀어주고 아래로 당기듯이 마스카라를 풀어줬어요. 언더 마스카라를 해야 이 느낌이 살 것 같아서 바른 거긴 한데 언더 마스카라를 한순간도 모양이 변경이 전혀 안 돼서 좀 곤란했고요. 언더 마스카라를 바른 상태에서 좀 뭉친 듯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서 집게로 좀 뭉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브로우는 모양을 잡아주려고 저렇게 펜슬을 썼는데 숱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눈썹 숱이. 그리고 눈 동자랑 눈썹이 사이가 되게 좁아서 굉장히 빽빽하게 그리려고 엄청 열심히 그렸습니다. 눈썹을 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배속을 진행했고요. 상당히 네모난? 약간 올라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약간 올라간 일자 눈썹이라고 해야 되나?
코랑 미간도 상당히 좁게 눈썹이 모양이 나 있어서 해당 눈썹 모양을 똑같이 따라하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최대한 색깔만 맞추려고 했고요. 브로우 카라를 써서 더 진하게 느껴지게끔 브로우를 그려주었습니다. 쉐딩은 빡세게 할 때 쓰기 좋은 롬앤을 꺼냈고요. 코 모양이 약간 물방울 모양처럼 아래로 살짝 향한 코 모양이셨는데 제가 코는 조금 짧은 편이에요. 끝이 좀 짧아서 이 코 모양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위쪽은 그냥 원래 하던 방법대로 쓸듯이 내려왔고 이제 가운데 콧볼 쪽을 이렇게 감싸주듯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나님이 코 쉐딩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콧볼이 약간 아래로 향해 있어서 그 부분에 하이라이터도 주고 쉐딩을 좀 많이 넣은 코였는데 저는 이 양감을 이 무펄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밑에 코끝을 아래로 내리듯이 더 무펄을 발라줘서 코가 좀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콧대가 없는 편이어서 콧대도 더 무펄 하이라이터를 많이 발라서 양감을 주었습니다. 지나가듯이 눈 밑도 살짝 지나갔어요. 무펄 하이라이터를 눈 밑에 빡 바르면 이 눈 밑에 요철이 확 부각되면서 더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눈 밑엔 잘 안 바릅니다. 저는 인중도 좀 긴 편이어서 안나님의 짧은 인중을 위해서 코 밑에도 쉐딩을 넣고 그리고 또 안나님이 턱이 엄청 진짜 토기처럼 갸름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엄청 열심히 턱을 깎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그냥 새로 빗는 수준으로 깎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귀 밑에 연결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쉐딩을 넣어주면 턱이 확 드러나 보여서 좋더라고요. 이 턱 라인을 위주로 음영감을 세게 준 다음에 계속 깎아줄 겁니다. 많이 지나가서 좀 풀어주듯이 진행을 했고요. 이게 어두운 쪽에서 보면 괜찮은데 밝은 쪽에서 보면은 쉐딩한 티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턱 볼 쪽 위주로 많이 깎았고요. 제가 깎다 보니까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른 브러쉬를 찾아서 꺼냈는데 사선 커팅이 되어 있는 OWV 브러쉬인데 저것도 제가 아까 앞에서 샀던 알리 브러쉬에 세트로 들어있던 브러쉬고요. 사선 커팅이 되어 있어서 코 노즈 쉐딩할 때 쓰는데 턱 부분을 진짜 세밀하게 좀 더 음영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진짜 그리듯이 발라주었습니다. 그냥 거의 창조 수준이에요. 그림 그리듯이 그냥 턱을 만든다 생각하고 거의 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코도 다시 한번 약간 아래로 좀 긴 느낌이 들게끔 모양을 잡아주려고 했는데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모양 자체가 너무 달라서 양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표현이 좀 잘 안 돼서 어려웠습니다. 블러셔는 이 메이크업의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포인트 메이크업인데 다른 조명이 센 사진에서는 좀 베이지한 느낌이 드는 브라운 블러셔였는데 제가 참고한 이미지로 보였던 사진에서는 거의 주황색으로 느껴지는 듯한 채도 센 블러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하밍 블러셔를 꺼냈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렌지 색깔인 청초 빔을 꺼냈습니다. 얘를 진짜 볼 가운데에서 광대 위쪽으로 올려주듯이 많이 발랐어요. 근데 이 사진보다는 조금 덜 발랐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과해지기 때문에 영상 내에서 최대한 컬러가 보일 정도로만 블러셔를 터치를 해주었고 이 안나님 메이크업의 핵심이 엄청 매끈한 광이거든요. 이걸 하이라이터로 표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끝에 그리고 눈 앞머리, 볼 앞부분에 하이라이팅을 넣어줄 건데 이 클리오의 달빛 물방울의 느낌이랑 엄청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걸 꺼내서 발라보고 있습니다. 얘가 볼에 발랐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볼에 하이라이터를 잘 안 하는데 워낙 볼에 살이 많다 보니까 하이라이터를 그쪽엔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얘가
베이스 자체가 윤광인 것처럼 이 느낌을 살려주는 하이라이터여서 달빛 물방울 없으시다? 저는 꼭 사야 된다 생각합니다. 베이스 자체를 촉촉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매트하게 파우더 할 건 다 했는데 이 하이라이터 하나만으로도 내가 윤광 피부 표현을 한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윤광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난 지성이다. 그럼 파우더 처리까지 다 하고 이 달빛 물방울 한번 발라보세요. 이제 립으로 들어갈 건데 약간 주황빛이 도는 블러셔랑 잘 어울리는 코랄 립의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코랄이 진짜 안 어울려서 코랄 립이 몇 개 없거든요. 이 바닐라 워터컬러는 제가 요즘 정말 잘 바르는 워터 틴트인데 얘를 착색시키듯이 옆으로 좀 입술을 확장하면서 물들여주고 이제 티슈로 한번 걷어내줬고 힌스의 베어라는 컬러를 꺼내서 안쪽부터 광을 내줬어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밑에 깔린 컬러랑 섞이면서 되게 탁하게 느껴져서 스티밍 밀크로 한 겹 얹어줬는데 스티밍 밀크가 립 상태를 좀 좋게 해주는 그런 베이스 제품이거든요. 근데 얘를 위에 올렸을 때 흰기가 섞이면서 제가 원하는 약간 맑은 코랄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2겹 정도 얹어줬습니다. 립 브러쉬로 쓰고 있는 제품도 제가 전에 데이지크에서 증정용으로 받은 브러쉬라 정보는 따로 없고요. 그냥 얹어주는 용으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메이크업은 끝이 났어요. 머리를 할 건데 안나님이 워낙 머리가 기셔서 저랑 느낌은 완전 다르지만 제가 앞머리를 좀 많이 길러놓은 상태라 앞머리만 좀 최대한 비슷하게 세팅을 하고 마무리 엔딩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 제가 그냥 안나님 메이크업이 예뻐서 해당 색감만 가져온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나님 커버 메이크업 영상은 아니니까 그냥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까이서 사진 찍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하이라이터 진짜 마음에 듭니다. 평소에도 앞볼에 바르고 다녀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두운 곳에서 찍었을 때 이런 느낌이고 여기서 조명을 켰을 때 딱 이렇게 블러셔가 잘 보이는 느낌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메이크업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 안녕.